자, 마무리 투수 잘못 세웠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의 자살골. 경기에 실패한 군인이 왜 영웅인지 대답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꼭지를 잡았냐면요. 어제 이제 공수처에 가서 그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딱 뉴스가 나왔는데 그저께 뉴스발로 나온 겁니다. 무슨 뉴스냐면은 서욱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 예. 천안함 북한 소행이고 좌초설 신상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꼭지로 중앙일보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천안함 제조사 개시 결정문을 통보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어저께 뉴시스의 하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어저께 이제 뉴시스 그 이제 기사 끝부분에서 서욱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방부 장관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의 국방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 그러면 국방부에 살갑게 국방부와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뭐 서욱 장관은 그랬습니다. 국방위원회 출석을 해서 국진당의 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천안함 영웅들의 숭고한 그 희생에 폄훼가 되는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뭐 그게 이제 좋은 얘기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자분한테 그랬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왜 영웅인지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된다. 서욱 국방장관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뭡니까? 경계하고 방어하고 하는 군인의 본분인데 거기 실패했는데 왜 영웅이냐고. 그걸 한번 나를 설득시켜 보라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해군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군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기용을 했죠. 처음에. 송영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은 공군, 정경두. 그죠? 국방장관은 공군 출신입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에 앉히게 되면 육군은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군을 잘 모르신 분은 모르겠지만 군이라는 조직 체계에서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이 레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뭐 그랬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육군 본부에 가면 저기 별 하나 둘 정도 레벨 정도밖에 안 쳐준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이 되고 공군 참모총장이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국방장관이 되고 했을 때의 육군의 불만과 이것의 그거는 어땠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러면 왜 육해 공군의 메이저인 육군을 놔두고 왜 해군과 공군을 먼저 참모총장 분들을 국방장관에 앉혀야만 했을까라는 본질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신뢰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과거에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에서 우리 군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그 중심축에 누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군, 공군, 그다음에 지금 육군 출신 참모총장이 지금 현재 국방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했지요. 그죠? 왜냐하면 다 알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 말하기 불편한 부분이고, 몰랐다면 해군과 공군 출신 참모총장들은 국방장관이 돼서도 메이저 중요한 기밀에 접근하지조차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퇴임했지만 전직 국방장관 분들이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욱 국방장관이 저에 대해서 딱지를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거론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서 장관님한테 이야기하고 서 장관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답을 다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자분한테. 다음 주 중에 서욱 국방장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 청구는 이제 못하겠어요. 정보 공개 청구 못하겠습니다. 계속 돌고 돌아서 그냥 돌아옵니다. 아무 실효도 없고요. 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정보에 대한 공개 부분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서 이런 정보까지도 공개가 돼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부처들이 성실하게 자료들을 모아서 줬던 기억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그 답을 받고,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하는 것도 답변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재판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출석 사유서 그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답이었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2010년 3월 26일 날 사고가 나고 무려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4월 2일 날 김태형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북의 소행으로 보이는 것 같은 뉘앙스 있는 말만 했지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걸 놓고 볼까요? 사고가 발생하고 함선이 반토막이 나고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46명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이것이 공격인지 아닌지조차 대한민국 군인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뢰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만은 팩트잖아요.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의 원인을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말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게 군대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은 4월 6일이면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국회 정보위에 와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의 최고 수장이 사고가 발생한 열흘이 지나도 그 원인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밖에 못할 정도면 그게 나랍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공격으로 몰아가요. 그건 또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욱 국방장관한테 다음 주 중에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을 구할 겁니다. 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민주당에 또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국진당에도 국방위원들이 있으니까 국방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우리 저쪽은 뭐 답이 뻔할 거니까요.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건, 11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계속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내놔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모든 인사청문회 때마다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묻는 것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종교처럼 강요하고 그때마다 북한 소행으로 믿는다고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방위원들은 이 사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다음 주 중에. 국방위원들은 이 사건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수사하고 그것을 수사를 요청하고 파헤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국방위원 왜 줍니까? 그걸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피곤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또 공수처에 가서 또 현직 국회의원들을 또 직무유기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싫어요, 저도. 근데 해야 되면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그분들한테 내용 증명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분한테 이야기했고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방위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고 대한민국의 천안함 사고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로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경악스럽다며 경계 실패한 군인이 어떻게 해서 영웅인지 왜 영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언론까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죠. 다음 주 중에 우리 서욱 국방장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근데요, 차라리 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사실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유가족 분들께서도 그렇고 민주당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아주 그냥 밀접하게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긴장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드러나는 겁니다.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당이네? 별 것 없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민주당의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제 신전위원한테 대해서 이상한이 뭐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 이 상황은 뭐지? 어차피 제가 다음 주 중에 우리 천안함 유가족 분들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있는 그대로 속살 그대로 다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예. 어차피 뭐 지금 그 하나의 단면 이렇게 그냥 우리 서욱 장관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잘 된 거죠, 뭐. 잘 된 겁니다. 그것도 진실이니까. 예. 여태까지 그냥 뭐 혼자 막 열심히 싸워왔다는 것 뭐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예. 우리 마무리 투수 서욱 국방의 자살골이죠, 말하자면. 네. 마무리 투수 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데드볼 자살골 데드볼 날렸습니다.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를 풀어가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육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난감하죠. 왜? 2010년도에 조작과 왜곡과 거짓을 했던 실무자들이 지금 다 수뇌부에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수뇌부에 있잖아요. 뭐가 달라질 걸 기대하겠습니까? 좀 끔찍한 생각 안 드십니까? 국군 통수권자께서 어떠한 보고를 받고 계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경악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풀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번 주말 중에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할 뭐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11년 동안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공통점을 찾고 어떤 문제점에 우리가 본질에 접근을 하면 거기서 또 해법이 현명한 해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진지해야 되고 진솔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지요. 예. 그 얘기를 담담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의신청서도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우리 국방장관과 국방위원들한테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아무튼 뭐 좀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